네, 매주 수요일이죠.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각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정말 뜨거운 시간이고요. 여의도 정가의 소식들 쭉쭉쭉쭉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형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또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임시 진행을 하면서 두 분의 어떤 이력을 가만히 보니까 안형환 전 대변인님께서는 한나라당 간판 시절의 대변인이셨고요. 박용진 그렇죠. 전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간판 시절의 대변인이셨는데 두 곳 다 간판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때 대변인이 돼서 민주당 때 대변인 계속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두 간판 역시 연속으로. 예. 어쨌든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여당, 야당 정말 전통 있는 당인데 간판이 바뀔까?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좀 삐딱한 시각에서 봐서는 아직도 자리를 잘 못 잡으셨나 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간판이 바뀌지? 바로 오늘의 주제는 정치 개혁입니다. 두 곳 다 이제는 정말로 총선을 앞두고 참신한 인물,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인물을 뽑겠다라면서 상품을 내걸고 계십니다. 여당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라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또 야당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난주에도 이거 갖고 심도 깊게 토론을 하셨지만 오늘 토론은요, 여당에서 보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과연 뭔지, 또 야당에서 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과연 뭔지 짤막짤막하게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는 관점,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슈 토론을 짚어가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현안이죠. 재벌 개혁까지 한번 진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형환 전 대변인님,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정치개혁의 이슈로 지금 여당에서 밀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공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투표소에 가가지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예비 후보인 셈이죠. 예비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당과 국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투표권을 당원과 국민 상관없이 투표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는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공천권을 특정 권력자, 특정 계파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공천권을 특정인이 잡고 있다 보니까 일반 정치인들 그 특정인의 눈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라도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 공천을 받아서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율권도 없고요.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런 공천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합니다. 뭐 뒷돈도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부하고 자기의 이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악의 근본 중에 하나가 공천권이 특정인에 몰린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다. 물론 저도 보수 혁신이 간사를 하면서 공천 제도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공천 제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이 시대 상황과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공천권을 완벽하게 권력자가 내려놓는 것은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장 맞다. 물론 이제 이 제도에 뭐 정당 정치 이념에 맞느냐, 뭐 동원 정치 강한가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나마 이 제도가 공천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만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이 제안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도 처음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그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문재인 대표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야 합의로 이 제도가 네.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제 제가 정리하기에는 뭐 한마디로 공천 지금까지 땄을 때는 뭐 일부 사례지만 뭐 힘 있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거나 또는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윗사람 가방 잘 들어줘서 공천 받는다 이게 아니라 국민한테 잘 보여야 이제 공천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야당은요 권역별 네. 비례대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좀 영어를 쓰셔가지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야당은 또 권역별 비례대 한자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박용진 전 대변인님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을 전체 6개 권역으로 묶어서요. 네. 각 권역별로의 정당 지지. 우리가 총선 때는 표 2장 들고 들어가잖아요. 예. 지역구 후보자 하나 찍고요. 정당을 하나 찍는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다. 그러면 그 영남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례대표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계산이 편하게 10석이다. 10명의 비례대표를 정했다. 이러면 거기에서 3명을 비례대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54명인데요. 54명을 전국 단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뭐 한 30%를 받으면 그 54명 중에 30%를 이제 그 정당이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엉뚱한 소리.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거를 할까요? 거기는 지역에서 아예 뽑지를 않고요. 아예 정당이 정한 그 순번에 따라서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각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는 우리가 이만큼씩 정해줬으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만큼씩 정해줬으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반영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몇 개 나라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상당히 강화해서 지역에서 뽑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도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던진 표 중에 49%가 반영이 되고요. 51%는 사표로 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인 2표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고 비례성, 여기서 비례라고 하는 건 당 대표가 이뻐하는 비례의 순서가 아니라요. 국민이 정해준 당에 대한 지지율, 득표율에 비례하는 그 의석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각 정당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이른바 뭐 돈전자 전국구 아니냐라고 하는 비아냥도 듣고요. 실제 비례대표들이 뭐 지역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활용한다든지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개파공천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대선에 나가야 될 측면이지 국민의 선택, 국민의 결정 이것이 정확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구성의 기본 초석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살리자라고 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고 이거는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에 어떤 민의 반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거고요. 야당은 그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주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영통이다, 권선이다 뭐 이렇게 선거구가 있으면 여기서 1등한 사람만 국회에 진출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표수까지 같이 계산을 해본다라는 그런 거로 요약할 수도 있겠죠.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알겠습니다. 두 곳 다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인 또 이 각자 상대방도 인정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만 왜 이거 갖고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당이 먼저 내놓은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제 선관위에서 먼저 제기를 했지만 야당이 밀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여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안영환 전 대변인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전 지금 여당 창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여당 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월권 행위고요. 단지 이제 현재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확한 당론이라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 당론이 정해진 건 없지. 마찬가지 여당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나온 이야기를 중심을 해본다면요. 일단 뭐 사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비례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별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54석을 전국에서 동시에 54명을 전국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역성을 완화한다. 그런데 이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영남에서의 새정치연합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아닌 이른바 현재 생기고 있는 뭐 신당이 민주당 계열의 신당이랄까요? 새정치연합과 에서 나온 분들을 만든 신당 이런 신당이 제2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역성의 완화가 아니라 지역성의 더 고차가 있죠. 그래서 호남 패권은 역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권역별 제도의 100% 이것은 나쁜 제도라고 생각이 않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저는 그 전에 과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례대표가 과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 부분은 야당에서 사표 방지를 하는 부분은 현재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라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지역성 완화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 사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표 방지는 현 제도로도 가능하다. 또 지역성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님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새누리당의 그 여의도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2012년 선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도입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안영환 대변인께서는 사표 방지는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나타나죠. 뭐냐면 새누리당은 한 44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도 국회 의석은 과반을 훌쩍 넘기는 숫자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새누리당만 달콤한 결과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달콤한 맛을 봤죠.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율 뭐 30% 조금 넘기는 그 지지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이 놀부심보에 이제 기반이 있습니다. 노력한 거보다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러니까 노력한 거보단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제안할게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10석을 더 받았고요. 새누리당은 11석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해주고 결정한 것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의 기득권 10석을 더 내놓겠습니다. 국민들께.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11석 거저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거 11석 그거 이렇게 빨리 같이 내놓으셔서 국민들에게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해보면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내놓고 내놔야 되고요. 새누리당도 내놓고 내놔야 되고 수도권에서는 뭐 새누리당이 훨씬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양당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핵심은 민의를 따르자, 네. 국민의 결정에 따르자, 순응하자 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녕한 대변인. 네. 일단 여의도 연구원이 예. 몇 석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 이제 54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하면요. 네. 평균 100만 명당 한 석이 됩니다. 네. 호남권에 한 5석 정도 배정이 되죠. 네. 그러면은 20%를 얻는 정당이 한 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당이 10%를 얻은 정당이다 하면은 예. 이 정당은 사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정당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사표가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누가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 다당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과연 한국 정치에서 다당제가 다 타당한 것인가. 네. 5% 얻은 정당도 진입해서 할 수 있을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양당제 체제에 익숙해 있고 양당제에 대한 여론이 아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해요. 선거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그런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이익 보자마자의 문제는 아닌가. 일단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이건 안영환 대변인께서 잘 아시면서도 그냥 한 측면만 말씀하신 거라고 안 보는데 아까 호남에서 20% 얻은 정당만 한 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5%를 득표하면 거기다 한 석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더 낮아요. 전국 득표율 3%만 얻으면 무조건 한 석을 우선 배정을 해요.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 넘기면 한 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로 하게 되면 호남에서 그 새누리당이 한 석은 무조건 얻고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의도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이 또 본의 아니게 주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그 주력 상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어떤 그 시각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전 대변인님,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안영환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처럼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그 지도부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지도부들도 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그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다 얘기를 했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2년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 도입했던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것이 기존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활짝 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성격이 분명히 있지요. 다만 그 당시 법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해주고 국가기구가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일개 정당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허점과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고 혼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이 그 주장하는 내용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시 선거를 하자는 게 사표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지지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가 자기네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없는 날이니까 새누리당 경선에 가서 약간 부족한 후보를 일부러 선택해서 쉬운 후보를 선택한 역선택이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거는 이제 정당 내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같은 날 반드시 하게 되면 각 정당의 선택권, 정당이 자신들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후보자도 선출해야 되는데 그걸 박탈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위헌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법제화해서 국가기구가 대행해주고 참여 관리 감독하도록 해주자. 그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모두가 다 따라라라고 하지 말고 각 정당이 그 실시 여부와 얼마를 반영할 건지의 반영 정도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배격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환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권역출 말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잘라버려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거 한마디 하고 답 이야기할게요. 아니, 사표 이야기하는데, 미국도
무슨 비례대표 없습니다. 사표 방지, 영국 민주주의 시발지인 영국도 소선고리합니다. 사표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 채택한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에서 좋습니다. 국민 여론 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민주주의 발달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뭐 사표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도입해가지고 그걸 한다, 반영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도 같은 날 하는 게 사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게임의 룰은 서로가 공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각자 정당이 다른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선택의 문제가 하면요. 민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란 정당에 A, B, C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다. 정당 내 그 정당에서는 정당의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그 정당 이념과 충실한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정당에서 가장 약한 정당의 가장 약한 후보를 밀어줘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당이 유리하기 위해 선거에서 본선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거죠. 게임의 룰을 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우승하게 만드는 것이 게임의 가장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날 하자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에 사는 건 아니고요. 정당의 자율성을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같은 날 하는 것이고 오픈 프라이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같은 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야당이 그동안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꺼번에 여야 합의로 일치해서 도입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재벌 개혁까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고 정치권의 이슈가 그만큼 뜨겁군요. 자,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님,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이효 여사의 방북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역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